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일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교사 나오키입니다. 박수. 모두들 개학을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드디어 오늘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의 목소리라도 개학을 알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얼굴을 보며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 디자인 일반 교과는 서울공업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공통 교과입니다. 저 외에도 디자인 일반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고요. 서로 담당하는 학과들이 달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소재 금연과, 산업설비과, 토목건축과, 바이오 화공과, 그래픽 아트과, 마지막으로 세라믹 아트과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작년에 세라믹 아트과 담임을 했던 터라 우리 세라믹 아트과 학생들이랑은 너무너무 친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화공과 학생들도 작년에 기초제도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설비과의 몇몇 학생들이 작년에 보드게임 동아리 수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담당하는 그 수업이었고요. 그 외에 과 학생들과는 안면이 많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등교하고 나서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얼굴과 이름을 익히도록 할 테니 우리 많이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왜 디자인일까? 디자인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인 직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경향신문, 노컷뉴스, 뉴스이스, 이데일리의 자료를 통계로 대체 불가능한 직업 30개를 뽑아봤습니다. 그중 16개의 직업이 디자인과 아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1위로는 화가 및 조각가, 그 뒤를 이어서 사진작가 및 사진사, 애니메이터 및 만화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공예원, 패션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 디자이너, 디스플레이어 디자이너, 한복 제조원, 마술사 등 기타 문화 및 예술 관련 종사자,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영상 녹화 및 편집기사, 촬영기사, 섬유 및 염료 시험원 등이 디자인과 밀접하면서도 전망 있는 직업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직업들이 순수 미술, 순수 예술만을 담고 있는 직업도 있지만 창의력과 인간적인 감성이 필요한 직업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직업들이 디자인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자인을 배워야 해요. 그래픽 아트과나 세라믹 아트과 학생들은 디자인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아트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트과가 아닌 타과 학생들은 선생님, 왜 저희가 디자인을 배워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디자인 일반 수업은 지, 정, 의를 모두 갖춘 전인적인 창의성 교육입니다. 여기서 지정이란 지는 알지자를 써서 머리로 아는 이성적 지식을 말하고요. 정은 뜻정자를 써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충동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는 뜻의자로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모든 직업에는 이러한 전인적인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이러한 디자인을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는 동료 선생님들과 회의 및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디자인 일반 시간에도 비슷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의 토론 또는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추출하게 될 겁니다. 또한 스스로가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개인과의 끊임없는 시간 싸움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발산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일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요즘 학생들은 SNS와 카카오톡으로 인한 소통 부족으로 개인적인 창의성은 높으나 사회적인 창의성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디자인 일반 수업만큼은 친구들끼리 서로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수업에 부담을 갖지 말고 아트로 힐링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디자인은 뭐 참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여간 엄청 흔히 보이고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즘엔 주변을 둘러보면요. 디자인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디자인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와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책상, 방 안의 침대, 컴퓨터, 노트북, 시계, 핸드폰 등 제품 포장부터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이 없고 오늘날에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디자인을 빼고 이야기하기란 힘들게 되었죠. 선생님은 전공이 디자인이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이거 디자인 좀 해줘 해서 들여다보면 시각적으로도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요청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장식 역시 디자인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디자인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명한 거고요. 디자인의 본질은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영상 하나만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버이신 디자인 말풍선님의 영상입니다. 유튜버로 연결하고 있어요.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이 끝났네요.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고 디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영상에선 디자인의 어원부터 잘 설명해 주었죠. 라틴어인 네지그나레에서 뒤쪽에 ARE가 빠지면서 디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스펠링은 같지만 불어로는 데생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영상에서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 활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해결하기까지의 과정 또는 결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여러분은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은 창조 활동,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주황색 글자로 큼지막하게 써놨기 때문에 창조 활동, 문제 해결 과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영상에서는 디자인과 예술을 한 묶음으로 보고 예술과 과학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주었어요. 저는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보고자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선생님은 대학생 시절 예술대학, 즉 예술학부 디자인학과 학생으로요. 시각디자인 전공자였습니다. 예술학부는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로 나뉘었는데요. 미술학과 안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속과 등이 순수 미술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디자인학과는 시각 디자인, 의상 디자인, 공예 등 선생님처럼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학부 학생들은 저희들을 너흰 그냥 미대생들이야 라고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줄까 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배우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지만 오늘 배움으로 인해서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술가는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작품의 근원은 오직 예술가 자신만이 알 수 있고 우리가 순수 예술 작가들의 세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알아보지도 못할 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품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영감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